자, 10월 13일 수요일 시장 마감 전인데 오늘 시장은 외국인 선물 대량 매수와 기관의 코스피 대량 매수로 인해서 상승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일 14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인데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나에게 맞는 종목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종목이 올라가는 것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종목을 찾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워진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 만기일 시장에서도 오전에만 잠깐 매매하고 지루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별거 없는 시장인데 욕심과 쓸데없는 행동들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뻔한 이유로 그걸 알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안 사면 지수가 반등할 것 같고 지금이 최저점일 것 같은 불안함에 매수를 생각한다고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반등 줄 때 팔아야 되나, 그냥 구경만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안 샀는데 오르면 어쩌지? 팔았는데 오르면 어쩌지? 샀는데 내리면 어쩌지? 여기서 더 내리면 어쩌지? 이런 잡생각들을 시작으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주식이 정말 별거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잡생각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당장 잡생각만 지워버려도 매매를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주식을 하면서 매번 드는 생각이 이런 잡생각 들을 텐데 지수든 종목이든 간에 이런 생각은 평생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좀 좋게 활용을 해야지 돌파구가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당장 뭐 팔았는데 오르면 어쩌지? 샀는데 내리면 어쩌지? 평생 겪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걸 맞추고 싶어서 매매에 안달난 것이라면 당장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인데 나와 맞지도 않는 상황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증시는 돈 있는 자들이 명분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곳인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걸 예측하고 그대로 예측대로 넣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측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대부분은 느낌대로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희망사항대로 내일은 오를 거야, 오르겠지, 이런 희망사항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주식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홀짝 게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한 번만 제대로 실패하면은 모든 것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고 돈을 지키면서 나에게 자신 있는 상황이 나왔을 때 거기서 수익을 노리는 것이지 당장 지수를 맞춰야 되고 이 머릿속 잡생각들 때문에 오늘도 찝찝한 매매를 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고쳐지는 습관이 아니라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나 어떤 충격을 준다면 분명히 개선되는 게 있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잡생각들 때문에 매매를 망치는 겁니다. 지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스피가 나중에 4천 갈지 아니면 2,500, 2,000까지 폭락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용잔고도 마찬가지. 제가 신용잔고가 좀 많이 줄어서 18조 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좀 저점이라 생각하고서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계획했던 18조처럼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8조가 아니라 한 19조 5천억까지 내려왔으면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맥쿼리 인프라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12,000원 밑에서 입 벌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 지금 함부로 할 수가 없으며 당장의 방향을 맞추고 싶어서 아쉬움이 남을까봐 두려워서 매매를 억지로 하신다면 지금 시장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완벽하게 안정될 때까지 무조건 쉬는 게 맞습니다.
또 주식이 별거 없는 이유가 이런 잡생각에서 벗어나면 쓸데없는 매매를 줄일 수가 있는데 머리를 깨끗하게 비워둔 상태에서 나에게 맞는 매매만 하는 게 소중한 돈을 지키며 꾸준한 수익의 비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나에게 맞는 매매가 무엇이냐? 이거는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단타, 장기투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지 높은 확률로 돈을 지키고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는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아실 텐데 어떤 종목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면은 잘못됐을 때 좀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내가 잘 아는 상황이다. 이런 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넣고 있는지, 그냥 심심해서 할 거 없어서 의무적으로 넣고 있는지, 아니면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넣고 있는지.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것이며 하루에 2,000개의 종목들이 수시로 이렇게 변하면서 급등하는 것도 있고 급락하는 것도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나에게 맞는 상황, 나의 미끼를 무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제가 너무 지겹게 말씀을 드리지만 딱 내가 아는 상황만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해야지 답이 보일 겁니다. 그 외에 예측을 하면서 또는 희망을 걸면서 잡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것.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언제라도 하루에 2, 3% 빼버릴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것. 지금 신나게 반등 나오다가 갑자기 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내려온 것들 뭐 당장이라도 덥석 물고 싶지만, 마음 같아서 여기 몇 개 종목들 사고 싶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신용장구 원하는 수치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기준일 뿐 다른 분들도 이런 기준을 세워서 기준대로 매매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시장은 오늘 상승이 나왔어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쪽에서 신나게 들어오는데 지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패턴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량 매수하고 대량 매도하고, 대량 매수하고 분위기 망칠 때 외국인이랑 같이 던지고, 또 얘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개인 투자자가 자기들이 매수한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매수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런 단순한 수급 패턴을 봤을 때 지금 함부로 덥석 물 수가 없습니다. 지수가 상승했지만 수급이 너무 심하게 꼬여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는 거의 상승이 없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렇게 장을 종료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 2차전지 관련주들, 리비안 관련주들 그냥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유리한 자리에서 잡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투자를 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제 조건에 맞는 첫 출발하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LNF 같은 종목을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면서 잡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끝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끝은 반토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당첨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첫 출발하는 게 아니고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억지로 고점에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30, 40 갈지 아니면 끝이 나고 다시 13만원 갈지, 그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들어가봤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자리이고,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공략한 건 케이카랑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좀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초반에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들어가서 거래량이 좀 심상치가 않고 혹시나 고점을 뚫어줄 거라는 기대감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런 식으로 좀 지독하게 빼버려서 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절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좀 호가창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아서 그냥 그 뒤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그 전에 88,000원인데 어쨌든 간에 88,000원 지금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신고가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기관의 수급까지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꾸준하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는 메인 종목인데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1,500억 수준.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붙는 날이면 신고가까지 다시 뚫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은 매매하지 않았으며 오늘 상승한 종목이 LNF, 한국 BNC.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이걸 좋아해서 여기서 수익 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또 나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매매 스타일을 잘 살리셔서 지킬 거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또 오늘 오전에 봤던 게 세로닉스인데 여기서도 손실을 봤습니다. 펄어비스에서도 손실 보고 그나마 케이카에서 만회를 했는데 세로닉스에서 이것도 좀 힘들게 움직여서 털렸습니다. 쉽게 올라가는 게 없는데 털리고 나서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3분봉 2개 캔들 만에 10% 수직으로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관여를 하고 있다는 뜻이며 자리 자체가 25,250원. 정말 좋아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좀 심하게 내려앉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트 봤을 때 신고가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도 가끔씩 보고 있던 종목인데 뭔가 잘 맞지 않아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뭔가 맞아 떨어질 때 접근해서 그게 맞아 떨어진다면 지금 수수료 세금 날리거나 손실 1%, 2%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 한 방에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CIS는 한 2350원. 그 전에 높았던 고점 이쯤에서 종가 형성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좀 올라서 마감을 해서 2,200원? 그 정도 위에서 마감을 했으면 종가 매수라든지 시간에 거래해서 들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므로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2차전지 종목들 쉽게 손댈 수가 없어서 구경만 했습니다. 주식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희망을 갖지 말고 옆에서 상한가를 가든 말든 LNF 같은 종목이 하늘 끝까지 오르든 말든 조건이 맞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